1998년 1월 강원도 깊은 산골 폐가에서 경찰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. 검게 그을린 솥, 그 안에 남아있던 작은 뼈 조각들, 그리고 바닥에 스며든 핏자국. 대체 이 솥에서는 무엇이 끓여진 걸까요?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이 낳은 참혹한 사건의 기록입니다.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1988년, 마흔을 앞둔 박 씨는 호랍이었던 김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. 김 씨에게는 70이 넘은 노모가 있었습니다. 박 씨는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시댁에 들어섰습니다.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시어머니 이 씨는 새 며느리를 반기는 듯 했고, 박 씨도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.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시어머니 이 씨는 입이 거친 분이었습니다. 사사건건 며느리의 행동에 잔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. 밥을 하면 간이 맞지 않는다 했고,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못 믿었다 했습니다. 네가 뭘 안다고 그래. 전에 며느리는 안 그랬어. 툭하면 전처와 비교했습니다. 박 씨는 재혼한 처지에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.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집과 땅이 모두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. 이 씨는 이 사실을 수시로 상기시켰습니다. 이 집은 내 집이야.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해. 며느리 박 씨는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남편 김 씨는 어땠을까요? 그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.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내가 참아. 왜 자꾸 어머니 속을 긁어? 아내의 하소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화가 나면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. 박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. 친정도 의지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. 10년. 그녀는 이 집에서 버텼습니다. 혼자 사귀고 또 사귀며 세월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. 1997년 가을, 10년을 버텨온 박 씨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.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, 그러니까 박 씨의 시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. 아직 40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. 시어머니 이 씨의 충격은 컸습니다. 늦둥이로 낳아 애지중지 키운 막내였으니까요.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사망보험금 3천만 원. 1997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. 시어머니 이 씨는 그 돈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. 내 자식 보험금이야. 당연히 내가 갖는 거지.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당시 집안 살림이 빠듯했습니다. 남편 김 씨는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는 늘 모자랐습니다. 박 씨는 시어머니 몰래 그 돈 일부를 생활비로 꺼내 썼습니다. 쌀도 사야 했고 공과금도 밀린 터였습니다. 티 안 나게 조금씩만 쓰면 모르겠지 싶었습니다. 하지만 들키고 말았습니다. 시어머니가 돈을 확인하다가 금액이 맞지 않는 걸 발견한 겁니다.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. 인연이 내 새끼 보험금을 훔쳐먹었어. 시어머니 이 씨는 난리를 쳤습니다. 박 씨가 생활비로 쓴 거라고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. 도둑년. 도둑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. 이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며느리 흉을 봤습니다. 우리 며느리가 죽은 시동생 보험금을 훔쳤어요.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. 박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. 10년을 참았습니다. 온갖 구박을 삼키며 버텼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도둑년 소리까지 듣게 된 겁니다. 남편 김 씨는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어머니 편이었습니다. 네가 왜 그 돈에 손을 대? 항의하는 아내에게 주먹이 날아왔습니다. 그날 밤 박 씨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. 텅 빈 눈으로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. 저 노인네만 없으면. 1998년 1월 2일
새해가 밝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. 남편 김 씨는 서울에 다녀온다며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. 집에는 며느리 박 씨와 시어머니 이 씨 단둘뿐이었습니다.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. 박 씨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.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. 이 씨는 상을 받아들고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.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? 박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. 이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. 그 돈은 언제 갚을 거야? 보험금 얘기였습니다. 박 씨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. 귀가 없어? 내 새끼 보험금 언제 갚냐고. 생활비로 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생활비? 니년이 훔쳐먹은 거지. 박 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. 하지만 이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아들 오면 얘기할 거야. 니년 이 집에서 내쫓으라고. 나 죽기 전에 꼭 니년 쫓아낸다. 두고 봐. 10년이었습니다. 10년 동안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. 박 씨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. 그래요? 그럼 누가 먼저 나가나 보자고요. 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. 뭐? 2년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?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. 박 씨에게 손을 뻗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. 순간 박 씨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. 균형을 잃은 이 씨가 뒤로 넘어졌습니다. 퍽!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. 아이고! 이 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.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. 이 씨가 쓰러진 채로 소리쳤습니다. 인연이 날 죽이려고 해. 경찰에 신고할 거야. 그 순간이었습니다. 박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. 10년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.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. 정신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.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. 그리고 깨달았습니다.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. 박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. 눈앞에는 움직이지 않는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. 이상하게도 공포는 밀려오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. 들키면 끝이다.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. 없애야 해. 그녀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.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에 버려진 폐가가 있었습니다.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. 예전에 산나무를 뜯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습니다. 박 씨는 해가 질 때까지 욕실에서 토막내는 작업을 했습니다. 어둠이 내리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창고에서 리어카를 꺼냈습니다. 검정색 봉지에 넣은 시신을 이불로 감싸 리어카에 실었습니다. 한밤중 인적 없는 산길을 따라 폐가로 향했습니다. 폐가에 도착한 박 씨는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. 오래된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. 장작을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. 솥에 물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솥 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. 마치 곰탕을 끓이듯 박 씨는 밤새 장작을 뗐습니다.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나무를 넣었습니다. 새벽녘이 되자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.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. 아무리 끓여도 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. 박 씨는 솥에서 남은 뼈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냈습니다. 자루에 담았습니다. 동이 트기 전 근처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깊이 구덩이를 파고 자루를 묻었습니다. 흙을 덮고 낙엽을 뿌렸습니다. 다시 폐가로 돌아온 박 씨는 솥 안을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.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. 솥 바닥 깊은 틈새에 미처 건지지 못한 작은 뼈 조각이 남아있다는 것을. 그리고 부엌 바닥에 희미하게 스며든 핏자국이 있다는 것을. 그날 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.
그리고 평소처럼 잠들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박 씨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. 세수를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점심이 지날 무렵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. 어머니가 어젯밤에 산책 나간다고 하시더니 안 들어오셨어요.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경찰이 물었습니다. 평소에도 저녁에 산책을 자주 하셨습니까? 네, 가끔요. 근데 이렇게 안 들어오신 적은 없었어요.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. 이 씨 할머니가 어젯밤에 나갔다가 실종됐대.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수색에 나섰습니다. 박 씨도 함께였습니다. 어머니, 어머니 어디 계세요?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.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실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셨어요. 깜빡깜빡 하시는 게 부쩍 늘었거든요. 경찰도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습니다. 고령의 노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다니 산에서 길을 잃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. 하지만 수사관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. 며느리 표정이 뭔가 이상해. 울긴 우는데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. 불안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차분했습니다. 조금 더 지켜보죠. 수사관은 박 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.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그날 밤에 폐가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어요. 산 아래 사는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. 한밤중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길래 이상하다 싶었죠. 경찰은 즉시 폐가로 향했습니다. 수년간 사람이 살지 않던 집. 하지만 아궁이에는 최근 불을 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. 수사관이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. 바닥 틈새에 작은 뼈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. 부엌 바닥에는 희미한 핏자국도 있었습니다.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.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유골은 실종된 시어머니 이 씨의 것이었습니다. 경찰은 며느리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처음에 박 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. 저는 정말 모릅니다. 누가 어머니를 그런 곳에.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하나씩 들이밀자 박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. 솥에서 나온 유골, 바닥의 핏자국, 그리고 박 씨 집 욕실에서 루미놀 검사를 하자 발견된 혈흔.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. 박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.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날 너무 괴롭혔어요. 10년을 참았어요. 10년을. 그것이 자백이었습니다.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혐의는 존속살해 및 사체 손괴.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정황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다 해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.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.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분노의 끝이 살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1998년 겨울, 강원도 산골 폐가의 아궁이에서 끓인 것은 곰탕이 아니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